1943년 2월 5일 금요일, 키티에게. 다툰 일에 대해 말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지만 사실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두세 씨는 처음에는 금방 잊혀지게 마련인 말다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중재하려고 애쓰지 않아. 언니와 패턴은 흔히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둘 다 따분하기 그지없는 조용한 성격이지. 그러니 그들과 대조적인 나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마고트와 패턴은 그렇지 않아. 착한 네 언니를 보렴. 정말 지긋지긋해. 언니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 내가 보기에 너무 맥 빠지고 무덤덤해 보이는 언니는 누구 말이든 잘 듣고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선수지.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 생각도 나 혼자만 간직할 거야. 이런 말을 해봤자 비웃음만 살 테니까. 식사 때는 되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아. 다행히 식사하러 오는 아래층 사무실 식구들 덕에 모두들 감정을 자제하는 편이란다. 오늘 점심 때 반단 아저씨는 언니가 너무 적게 먹는다고 또 말을 꺼냈어. 물론 날씬해지기 위해서겠지 하고 비꼬더라. 언제나 언니 편을 드는 엄마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줬어. 허튼 소리를 더 듣고 있을 수가 없네요. 반단 아주머니 얼굴이 시뻘개졌고 아저씨는 물끄러미 앞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가끔 웃기도 해. 며칠 전에는 반단 아주머니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웃겼어. 그녀는 옛날에 자기 아버지와 너무 사이가 좋았고 둘이서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는지 모른다고 했어.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남자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숙녀랍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안돼요. 우리는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을 때 폭소를 터뜨렸어. 항상 조용한 패터도 가끔은 유쾌하게 우리를 웃기기도 해. 그 애는 뜻도 잘 모르는 외래어를 쓰고 싶어 안달이야. 어느 날 오후에는 사무실에 손님이 와서 화장실에 갈 수 없게 되자 패턴은 너무 급한 나머지 볼일만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았어. 그러고는 고약한 냄새가 날 거라고 경고하기 위해 화장실 문에 SVP, 가스라고 써붙였어. 물론 패턴은 가스 조심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SVP라는 표현이 더 고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 말이 프랑스어로 부탁해요 라는 뜻이란 걸 꿈에도 몰랐겠지. 너의 안내가. 1943년 2월 27일 토요일. 키티에게. 아빠는 매일같이 연합군이 공격해올 날만 기다려. 처칠은 폐렴에 걸렸는데 병세가 차츰 호전되고 있대. 인도의 평화주의자인 간디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 반단 아주머니는 자기가 운명론자라고 주장하지만 총살당하게 되면 과연 누가 가장 겁에 질릴까? 페트로넬라 반단 말고 누가 또 있겠어? 얀 아저씨는 가톨릭 주교가 신도들에게 보내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 멋지게 씌워진 교리는 네덜란드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이야. 네덜란드 국민이여, 가만히 있지 말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모두 자기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라. 서로를 돕고 베풀며 망설이지 말라. 주교들이 설교단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 글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우리 유태교도들에게는 분명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거야.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이 건물 주인이 쿠글러 아저씨나 클레이만 아저씨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건물을 팔아버렸어. 어느 날 아침 새 주인이 건물을 둘러보려고 건축가를 데리고 왔어. 다행히도 클레이만 아저씨가 마침 사무실에 있어서 우리가 머무는 뒷채만 빼고 건물을 구석구석 안내했단다. 클레이만 아저씨가 중간문 열쇠를 집에 두고 왔다고 둘러댔더니 새 건물 주인도 더 이상 묻지 않더래. 새 주인이 다시 와서 뒷채를 보고 싶어 하지 않기를 바라야지. 그럼 진짜 큰일이야.
아빠는 언니와 나를 위해 카드 한 개를 비우고 한 면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카드를 채워주었어. 그 카드에 우리가 읽은 책의 제목, 저자, 읽은 날짜 등을 기록할 거야. 방금 또 유학과 교태라는 말을 새로 알았어. 이런 단어를 적어둘 특별한 노트를 준비했어. 버터나 마가린을 나눠줄 때가 되었어. 각자 접시에 버터나 마가린을 한 조각씩 받는 거야. 그런데 불공평해. 아침을 거르지 않는 반단 가족은 우리 가족보다 한 배 반이나 더 가져가거든. 우리 부모님은 혹시 싸우게 될까봐 겁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야. 너의 안내가. 1943년 3월 10일 수요일, 키티에게. 어제 저녁에 합선으로 정전이 되었어. 게다가 날카로운 폭음 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 들렸어. 나는 총성과 비행기 소리가 아직도 무서워. 그래서 거의 매일 밤 아빠 옆에 같이 누워. 유치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너도 겪어보면 알 거야. 내 말소리도 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대포 소리가 요란하거든. 자칭 운명론자라고 하는 반단 아주머니는 거의 울상이 되어 불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너무 불쾌해. 총소리가 너무 요란해.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그 말은 나 너무 무서워 라는 뜻으로밖에 안 들려. 촛불을 켜면 암흑 속에서 불안하지는 않아. 나는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몸을 떨면서 아빠에게 촛불을 다시 켜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때 갑자기 기관총을 난사하는 소리가 들렸어. 대포 소리보다 10배는 더 무서웠을 거야. 엄마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가 화를 내는 듯도 촛불을 켰어. 아빠가 불평하자 엄마는 단호하게 안내는 늙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하고 대답했어. 그것으로 끝이 났지. 반단 아주머니가 무서워하는 또 다른 일에 대해 말해준 적 있던가? 아마 없을 거야. 뒤치에서의 모험담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 이야기도 알고 있어야 해. 아주머니는 어느 날 밤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어. 도둑이 요란하게 발을 울리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틀림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너무나 무서워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둑의 발자국 소리와 시끄러운 소음이 갑자기 잠잠해졌고 아저씨 귀에는 운명론자인 부인의 불안한 심장박동 소리만 들렸어. 푸티. 괄호 열고 아저씨의 칭이야. 괄호 닫고. 도둑이 소시지와 콩을 모두 가져갔을 거야. 아참, 페터. 페터는 아직 침대에 누워있겠죠? 페터를 훔쳐가지는 않았을 테니 걱정 말고 나 좀 자게 내버려둬.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나머지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단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또다시 섬뜩한 소리에 위층 식구들 모두 잠에서 깼어. 페터가 손전등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더니 뭔가 우르르 달아나더래. 그건 바로 커다란 쥐떼였어. 도둑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 무씨를 다락방에 재웠어. 그 뒤 그 불청객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 적어도 밤에는. 며칠 전 저녁에 페터는 폐신문지를 가지러 다락방으로 올라갔어. 괄호 열고 7시 30분밖에 안 되어서 아직 밝았단다. 괄호 닫고. 다시 층계를 내려오려면 채광창을 꽉 붙잡고 버텨야 했지.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뻗는 순간 페터는 깜짝 놀라고 너무 아파서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질 뻔했어. 하필 손을 쥐의 몸뚱어리 위에 얹는 바람에 쥐가 페터의 손을 꽉 문 거야. 후들거리는 다리로 돌아왔을 때 페터는 파자마 사이로 피가 흐르고 얼굴은 하얀 소수건처럼 창백했어. 커다란 쥐를 만진 것도 그리 기분 좋지 않은데 물리기까지 했으니 그럴 수밖에. 너의 안내가. 1943년 3월 12일 금요일. 키티에게. 아이들 교육의 선구자인 우리 엄마를 소개할게. 엄마는 청소년과 현대 청소년 문제에 헌신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나면 언제나 자기 뜻대로 결론을 내. 병조림으로 만든 소 혀가 상했어. 무씨와 모피에게는 진수성찬이 되겠지.
모피가 누군지 모르지?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창고와 사무실에서 키우던 고양이야. 모피는 쥐를 쫓아내지. 정치적인 이름이 붙은 연유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 한때 회사에는 고양이가 2마리, 즉 창고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다락방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었어. 가끔씩 두 고양이가 마주치면 언제나 격렬하게 싸웠어. 늘 창고 고양이가 싸움을 걸었는데 다락방 고양이가 결국에 승리를 거두었어. 정치 세계와 다를 바 없어. 그래서 창고 고양이를 독일인 혹은 모피라고 불리게 되고 다락방 고양이는 영국인 혹은 토미라고 불리게 된 거야. 토미는 그 뒤로 사라졌어. 대신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모피가 우리를 즐겁게 해줘. 갈색 콩과 흰색 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젠 보기도 싫어. 콩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아. 이젠 저녁에 빵이 나오지 않게 됐어. 방금 아빠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 아빠 눈이 너무나 슬퍼 보여. 불쌍한 아빠. 나는 이나 부디르, 바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책에 완전히 푹 빠져 있단다. 이 가족 소설은 대단히 훌륭해. 다만 전쟁이나 작가 혹은 여성 해방에 관해 써놓은 부분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솔직히 말해 나는 그곳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 독일의 끔찍한 폭격이 계속되고 있어. 반단 아저씨는 저기압이야. 담배가 떨어져 가기 때문이지. 남은 담배를 다 피워 없앨지 말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났어. 집에서 신기 어려운 스키화 말고는 신발이 없단다. 6골된 50센트를 주고 산 지프로 만든 샌들은 일주일밖에 안 신었는데 벌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어쩌면 미프 아주머니가 암시장에서 사온 걸지도 몰라. 지금부터 아빠 머리카락을 잘라줘야 해. 내가 머리를 하도 잘 깎아서 아빠는 전쟁이 끝나도 다른 미용사에게는 가지 않겠대. 귀를 같이 자르는 일이 많지만 않으면 말이야. 너의 안내가.